일단 오늘 진행하게 될 거는 소개 강의입니다. 그리고 소개 강의인과 동시에 DB, 데이터베이스 중에서도 특히 우리는 재무DB, 재무DB TA 강의를 할 건데, 오늘 제가 소개 강의 하기 전에 이 소개 관리 철 이런 걸 다 준비를 해서 원래 들어와 달라고 했었잖아요. 오늘 제가 들어오시면서 스크립트만큼은 꼭 준비해서 들어와라 라고 했는데, 심지어 강조까지 했는데 안 보신 분들 있으시죠? 그럴까봐 켜놨습니다. 네, 예측했어요. 물론 모든 사람들은 실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 준비를 해놓으셨는데 놓고 오신 거니까 그 부분은 뭐 양해할 수 있고요. 일단 오늘 강의를 하기에 앞서서 제가 몇 가지 제 사람들 같이 이렇게 나갈 때 조건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저 같은 경우에 이번에 준희 팀장님 오셔가지고 같이 동아랑 같이 되게 들으셨잖아요. 근데 이건 있어요. 이거 확실히 아셔야 돼요. 저희한테 조인하고 신청하실 때도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남자 고객 같은 경우에는 옆에 누가 오더라도 크게 상관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성 고객들은 그거 엄청나게 부담스러워합니다. 특히 제가 종아를 데리고 갔는데도 옆자리 일부러 따로 앉힌 이유는 상대방 여성 고객이 저한테 먼저 말씀하셨던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로 여성분들은 어린 여성분들은 자기에 관련된 데이터를 이렇게 남한테 쉽게 제공하고 싶지 않아요. 그게 개인정보라 생각해. 얘네들이 집 주소를 적는 것도 약간 공포스러운 애들이에요. 집 주소는 왜요? 이런 애들. 그런 애들 특징이 동호수를 안 적어요. 그런 애들은 만약에 나중에 상담하다가 팩트 딱 나왔어. 자, 이제 여기다가 정보 적어. 했는데 애들 동호수를 안 적는 애들 진짜 많아요. 그래서 여자 재무DB를 상담할 때는 동호수 끝까지 적었는지 확인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 고객 주소 등록이 안 되잖아. 이거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여자애들은 좀 겁이 많아서 같이 조인하고 하는 게 되더라도 나는 여기에서 상담을 하고 그 고객은 이제 그 고객 앞에 나 상담, 그리고 종아나 아니면은 준익 팀장님 옆자리. 일부러 그렇게 잡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고객분이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거의 100%라고 봐서. 근데 두 번째 상담했었던 남성분 같은 경우에는 남자들은 누가 옆에 와서 뭐 같이 듣든 상관없어. 특히 만약에 앞에 나오신 분이 저랑 같이 나온 사람이 제가 남자잖아요? 이렇게 여성분이랑 같이 나왔다? 그럼 좋아해. 또 웃긴 게. 저는 남자랑 칙칙하게 둘이 대화하는 거 싫어하거든. 사전에 말씀은 하신 거죠? 당연하죠. 다 조율을 했죠. 저는 어떻게 조율했냐면 종아라는 친구도 지금 원래 그 사람이 시간을 갑자기 바꾼 거예요. 저녁 시간에 자기 여자친구랑 같이 나와서 듣겠다 였는데, 여자친구도 재무상담을 신청했고 여자친구도 그 당시에 시간에 내가 이제 자기 상담 따로 했어요. 저는 이제 그 여자애도 나중에 제 고객으로 끌어올 겁니다. 남자분이 그러더라고요. 상담의 퀄리티가 달랐다고. 당연히 다르지. 저랑 어디 비교합니까? 그래서 했는데 그 남자분은 정말 완전 성향 최악. 나는 너한테 상담 듣을 건데 정보만 뺏을 거야. 그걸 대놓고 말씀 딱 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맹신이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과 맹신이 있어요. 근데 엉뚱한 쪽으로 있어요. 투자에 대해서 티그자도 모르는 사람이 자기는 투자를 막 4억 몇 억을 투자하고 막 실패하고 막 이런 사람이야. 근데 그걸 투자로 메울 수 있대. 아니 어떻게 이런 자신감이? 알고 보니까 삼성전자 엔지니어더라고요. 나쁘지 않지. 근데 그 남자 같은 경우는 성향이 안 좋은 대신에 최근에 자기 트렌드랑 이런 거를 확실하게 알려줄 사람 플러스 최근에 비슷한 사람들, 저랑 비슷한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그래서 종아를 데리고 앉힌 거예요. 대신 고객으로. 딱 당신과 비슷한 케이스야. 종아랑 잘 맞추진 않았어요, 시작 전에. 근데 내가 잘 맞추니까 종아가 알아서 잘 따라와 주더라고요. 이 친구도 뭐 거기에서는 부동산 하고 있는 친구고 갭 투자하고 있고 막 그런 친구가 됐어요. 하지만 그건 내가 말하기 나름이잖아. 밑에는 모르잖아. 그래서 사람은 뻔뻔해야 돼요. 저는 거짓말하면 바로 티가 나지만 상담할 때만큼은 그게 좀 티가 안 나나 봐. 누군가 상담할 때만큼은 제가 아닌가 봐요. 또 하게 되는데 이 상담할 때 그 남자분이랑은 같이 앉아서 상담을 했고 종아가 아마 잘 들었을 거예요. 옆자리에서 종아한테 계속 물어보면서 고객인 척 진짜로 했으니까 피드백도 엄청. 그래서 종아 팀장님은 종아 고객님이 이거 알아들으시죠? 종아 고객님이 이거 아시죠? 옆에 계신 태형님들 집중하셔야 돼요. 종아님처럼 계속 이러면서. 저보다 나이도 많은 사람이었는데 나중에는 결국은 자기 자존심이 딱 굽히고 나 그 정도는 할 수 있다. 이런 애들은 끌고 가야 돼요. 50 정도 부담이요? 한 달에 1,000만 원씩 번다면서요. 50 정도 없는 돈이죠. 이 얘기했지.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마다 스타일이 달라야 되니까 조인하고 신청할 때도 먼저 사전에 알려주셔야 돼요. 그냥 이 상담 저 따라가고 싶어요 라고 하면 제가 이 상담을 그분이랑 조율하는 걸 다시 망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거절하는 경우가 그래서 생기는 거니까 미리 여쭤봐 주세요. 혹시 최근에 20대 여성분 상담이 잘 안 됐는데 20대 여성분 상담이 있으시면 저 좀 따라가도 될까요? 이렇게 알려주시면 제가 미리 조율을 하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완전 후보가 이제 고객을 처음 만날 때는요. 지금처럼 다른 자리를 앉기는 뭐 하잖아요. 같이 해서 팀장님이랑 같이 간다면 이런 식으로 사전 양해를 구했을 때 그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거기서도 실패하는 사람이 있어요. 많아요. 수준이 아니라 대부분은 싫어해요.
네. 그럼 신입 그냥 혼자 가요? 아니요, 그렇게 되는 경우에 신입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고객 본인께서 잡으신 걸 내가 따라가는 거라고 하면 작전이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잡은 거를 따라오시는 경우가 갑자기 생기게 된다라고 하면 그게 조율이 어려운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직접 잡으신 걸 저한테 부르신다. 그럼 같이 가는 건 문제 안 됩니다. 뭐 이것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상담자죠. 관리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강사예요.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요. 그럼 난 지식을 전달하고 나서 대놓고 말합니다. 다음번에는 안 나올 거다. 앞으로는 알려드린 이 내용을 이분과 함께 하시면 된다. 당신을 평생 관리할 분은 이분이고 나는 당신한테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미리 딱 선을 그어놔요. 왜냐하면 이렇게 안 하면은 나중에 그 고객이 저한테 따로 연락 와요. 제가 한두 번 받은 게 아니거든요. 조인력하고. 따로 연락하죠. 아니, 설명 당신이 다 했고, 혹시 훨씬 믿을 만한 사람이 거기 지점장님이신데 왜 제가 그분한테 해야 돼요? 저 그냥 지점장님한테 하면 안 돼요? 이런 연락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미리 선을 긋습니다. 나는 관리하지 않는다. 관리할 줄 모른다. 관리는 저분이 하는 거고 난 지식만 전달을 한다. 이걸 어필을 미리 해놔서 더 이상 같은 관련된 뒷말이 안 나오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게 반대 상황이 되면은 상담도 내가 잡았고 내담자도 나고 관리도 내가 하는데 따라 나오신 분이면 당연히 이제 애들이 의심을 푸는 거죠. 저분은 왜 나온 거야? 이런 의미로. 그래서 사전 조율이 필요하다는 거 말씀드려요. 자, 이제 TA를 좀 얘기를 할 건데 제가 여러분들 TA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신입들한테 다 통용됩니다. 이게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저희가 말하는 내용이 핵심은 맞아요. 저희가 말하는 내용대로 천천히 따라와 주시면 돼요. 근데 저희가 만든 내용과 제가 만든 이 화법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쓰면 안 돼요. 이게 너무 당연한 건데 우리 신입들이 다들 똑같은 실수를 하더라고요. 내가 이 스크립트를 주잖아요. 그러면은 이 스크립트대로 그냥 따라서 읽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바꿔야겠어요? 본인 말투대로 바꿔야죠. 업그레이드를 시켜야지 나한테 맞게. 근데 그냥 이대로 읽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난 심지어 이름도 안 바꾸고 읽는 애를 봤어요. 저기 너 이름은 김땡땡이야. 근데 네가 왜 김승현이라고 읽는 거니? 아, 죄송합니다. 자료를 그대로 받아서. 진짜요. 그리고 고객관리 그 문자 있잖아요. 제가 고객관리 문자랑 스케줄 문자 이런 것도 다 공유를 해드리거든요. 거기에 내 이름을 안 고쳐서 보낸 거야. 내 이름이랑 내 번호가 써있는 거 그대로 보낸 거야. 그래서 그 고객이 나한테 연락 온 거야. 소개 고객인데. 그래서 누구세요? 그랬더니 옛날에 그 리치앤코 때 다른 지점 강의를 할 때요. 그 지점 애가 제 이름, 제 문자를 그대로 보낸 거야. 그래서 얘는 상담은 지가 다 해놓고 그 소개는 결국 내가 받았다는 거야? 이게 뭐냐고. 모르는 분을 전화 오더니 아, 상담 너무 괜찮아서 저도 소개받으려고 제가 그 친구한테 미리 말을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진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죄송한데 그냥 지원자님 해주시면 안 됩니까? 전 더 큰 게 아파졌어요 거기서. 근데 나는 진짜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 아니 이거 고치려고 얼마나 걸린다고. 이름도 안 고치고 그대로 보내서 나한테 연락이 오게 만드냐고. 뭐 감사히 난 계약 받았지만. 이런 거 꼭 고치세요 일단. 강조합니다 이거. 그리고 여러분들 스타일대로 좀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이 틀을 잡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일단 시작을 할 때 저는 이렇게 뭐 얘기를 합니다. 이게 소개 관리예요. 소개. 이건 소개 TA입니다. 재무DB TA가 아닙니다. 그래서 땡땡님 소개로 전화드린 누구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땡땡님한테 이런 얘기 들으셨나요? 라고 하면은 보통 둘 중에 하나예요. 들었다. 아 맞아 나 이렇게 해서 들었다. 근데 땡땡님한테 했던 얘기도 이렇게 된다. 그래서 만나서 커피 한잔 하면서 얘기하고 싶다. 주중이나 주말 중에 언제가 편하냐. 언제가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보지 마세요. 이미 정해져 있는 것처럼 얘기해야 돼요. 저 뭐 창겸 씨한테 간단하게 재무설계 이렇게 진행하고 저축 및 재무 상황 점검해 드렸었다. 그래서 뭐 종아 씨한테도 제가 상겸 씨한테 했던 재무설계를 똑같이 해드릴 거다. 훨씬 퀄리티 있게 더 좋게 해드릴게요. 이건 상겸님한테 비밀로 해주세요. 저 농담이에요 저는. 그분한테 비밀로 하시고 더 좋게 해드리겠습니다. 안 알려드린 것도 알려드릴게요. 하면서 마음은 사람도 웃잖아요. 그래서 웃고 나면은 이제 재무상황 점검할 건데 주중이나 주말 중에 언제가 편하세요? 이렇게 가야지. 여기서 막 재무상황 점검해드려도 될까요? 왜 물어봐 우리가? 그거 절대 물어보지 마세요. 이건 예의가 아니야. 그냥 난 이미 네가 요청해서 잡은 거니까 내 일정에 네가 맞춰야 되는데 웬만하면 내가 네 일정에 맞춰는 줄게. 주중이나 주말 중에 언제가 편하니? 조율은 하자. 이 느낌인 거예요. 약속은 당연히 잡힌 겁니다. 어떤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이미 약속은 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못 들었다 할 수 있어. 그러면은 내가 창겸이한테 이 친구한테 뭘 했는지를 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저는 항상 이렇게 마지막에 농담을 한번 칩니다. 그러니까 같은 전화라도 딱딱한 사람이면 전화할 때부터 재미가 없어요. 전화하면 재미가 없으면 나 안 만나고 싶어. 재무DB TA 하면서 애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것 중 하나가 그리고 어떤 조직과 저희 조직은 다릅니다. 근데 저희 조직에서 그 팩트 왜 안 물어보냐고 계속 누가 물어보셨죠. 왜 정보 이런 거 안 물어보고 월급이랑 뭐 이런 거 안 물어보세요? 딱딱하니까. 재미없으니까 그러면. 그럼 그 고객이 나를 만나기 싫어질 수 있으니까. 만에 하나의 거절 처리라도 다 거절하는 거예요.
말을 안 해, 걔네들은. 근데 그런 얘기를. 그냥, 네, 말씀하세요. 근데 지원자님은 어느 정도 경험이 있고 이게 인경변이 되니까 그런 네. 거고 초보는 어느 정도 이거를 알아서 해야지 조금 달라지죠. 맞아요. 그러니까 다 이런 거 공감하는 질문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냐면은 고객과의 만남, 아이고, 이거 그냥 벗어야겠다. 만나서 대화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친구한테 정보를 받아내가지고 가면 완벽할 수야 있겠지. 웬만하면 뭐 어디 TM이나 이런 데서 그런 정보 꼭 받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건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TM에서 하는 그런 거에 애들이 익숙하지 않을까요? 이런 TA가 전화 안 오나요? 보통 가만히 있으면 뭐 LG입니다, 현대카드입니다, 신한카드입니다. 그런 식으로 보지 않아요? 사람들의 심리가 그래요. 뭔가 내가 받자마자 이거 그거구나 하면서 끊어버리는 그런 전화식으로 말을 해버리면 그러면 고객들은 이 전화가 싫거든. 받기 싫거든. 끊어야 되거든. 부담되니까. 저는 그래서 애들한테 이런 뭔가 딱딱하게 느끼지 않게 그래서 마치 친구한테 전화 온 것처럼 만드는 거예요. 일부러. 그래서 농담 같은 것도 몇 번 섞는 거고. 이거는 방법이 간단해요. 이거 신입들이 어떻게 해요? 라고 하시면은 주변에 계신 친구들 있어. 친한 친구들. 이런 TA 하기 전에 그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입 풀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마침 그 친구한테 전화하는 겸 해가지고 야 너도 한번 들어. 이런 거 말할 수 있잖아요. 저는 원래 성격이 좀 이렇게 뻔뻔한 타입이기도 하지만 저는 누군가한테 재미없는 상담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내 상담했는데 애들이 뭐 좀 기억에 남는 게 있니? 다 똑같이 말해요. 기억에 남는 건 잘 모르겠는데 재밌었어요. 이래. 그럼 재밌었어? 그럼 오늘 기억에 남는 것만 딱 짚어줄게. 다른 건 필요 없고 이것만 기억해. 뭐 적금 저축이 아니야. 투자는 너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거야. 그리고 세 번째로 너가 궁금한 게 있으면 내가 이런 거 도와줄 거니까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물어봐도 되는데 반드시 실천은 해.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만 깔끔하게 정리해주고 나서 가면 돼. 임팩트를 주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근데 여기에서 나는 이 상담에서 모든 걸 끝낼 거야. 안 돼요, 애들은. 그리고 걔네들이 내일 아침에 다 까먹을 건데. 그래서 결론만 간단하게 말하자고요, 우리는. 그래서 못 들었다는 애한테는 약속 잡으면 그만인데 못 들었다는 애한테 너가 직접 이런 거를 너가 그 친구한테 소개를 해달라고 했는지 그 친구가 소개를 해줘서 너한테 받으라고 했는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 어쨌든 내가 하는 일은 너한테 반드시 도움이 된다. 라는 걸 어필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네가 얘기를 들었으면 해주면 그만. 못 들었으면은 너한테 반드시 도움이 되는 거다. 라는 걸 어필을 해주면은 걔가 한 번씩은 들어보는 게 맞다. 재무상담. 모든 사람들 재무상담 한 번도 안 들어봤잖아. 너도 지금 잘 돌아간다고 생각하니 너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 같지 않니? 그거 체크 한 번만 하자.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 식으로 어필을 해서 자리에 불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들었다와 못 들었다의 차이가 좀 강하게 있습니다. 저는 이게 훨씬 많았거든요. 못 들었다가. 왜냐면 고객들이 야, 1시쯤에 전화해봐 이런 애들 거의 없어요. 성향 좋은 애들 아닌 이상. 맞다. 지점장이 제가 까먹어가지고 제가 내일 아침에 다시 연락드려도 될까요? 이런 식이에요. 그럼 저는 옛날에 그냥 다이렉트로 전화했다니까요. 나중에 고객한테 욕먹을 수 있어요. 진짜로. 아니 왜 말도 안 했는데 벌써 전화하세요 막 이러면서. 왜냐면 그 친구들이 내 전화 받고 나면 다 그래요. 야 너 내 번호 팔았냐? 그래서 웃더라고. 이렇게 웃는 애들도 있고 진짜 기분 나빠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뭐 제가 그런 개념이 없었죠. 저도 거의 지금 종합급의 신입이었으니까 당시에는 이렇게 뭐야 다시 안 보면 그만이지 뭐 이런 마인드였어요. 진짜. 어쨌든 넌 계약은 했잖아. 설마 깨겠어? 이런 마인드를 다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되는 것도 되는 건데 저는 이제 이 못 들었다는 말이 훨씬 많았고 여러분들이 이걸 대처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위에 거는 거의 없어요, 솔직히. 그래서 그 사람이 나한테 연락을 받았다는 거를 인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걸 꼭 참고하세요. 소개 TA에선. 그리고 소개 TA의 핵심은 이겁니다. 거절 처리. 제일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일 약한 게 제가 봤을 땐 그겁니다. 재무 상담할 때도 똑같고 보장 상담할 때도 똑같아. 거절 처리를 잘 못하시더라고, 다들. 거절 처리가 제가 생각했을 때 재무 상담이든 무슨 상담이든 상담의 그냥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얘가 제일 중요해. 우리 상담할 때 모든 그 화법 있잖아요. 화법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모르는 거 알려주는 거? 이 사람 설득시키는 거? 모든 화법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선거절이에요. 얘가 거절을 하려고 하는 거를 미리 거절해 놔야 돼. 그래서 저한테 금전적인 그래서 제가 금전적인 부담을 하나하나 같이 맞춰보려고 여기 나온 겁니다. 온갖 식의 거절 처리가 저는 너무 많아요. 근데 이게 머릿속에 그냥 들어가 있어 이제는. 그냥 너무 익숙해. 당연히 거절 처리를 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건데 요즘 신입분들 보면은 스크립트를 그냥 읽는다니까? 거절 처리에 대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이대로 읽다가 갔을 때 누가 근데 사실은 제가 생명보험에 많이 가입이 돼 있어요. 그러세요? 다행이시네요. 이러고 끝나 그냥. 제가 봤어요 뭐 그런 걸. 생명보험에 많이 가입이 돼 계시네요. 그러면은 준비가 잘 되어 계신 건 정말 감사한 일이다. 그리고 뭐 부모님에 대한 거 보통 부모님이 가입을 시켜준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부모님이 뭐 종아 씨를 되게 사랑하시나 봐요.
또는 본인께서 이제 느끼신 게 많으셔가지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준 것 같은데, 항상 그 전문 분야에서는 지금 뭐 어머님 친구다 아니면 누구 아는 사람이다, 그 아는 사람한테만 들었을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전문가도 당연히 좋은 사람, 절대 까면 안 돼요. 여기서 어떤 관계인지 모르니까. 되게 중요하고 되게 잘 하신 게 맞다, 많이 가입하실수록 더 본인한테 좋은 게 맞는데, 그분의 말씀만 들었기 때문에 그분의 입장에서만 들은 거 아니냐, 다른 전문가의 입장에서도 들어보시고 비교하실 수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거다. 그래서 모든 것에 정답은 없다, 하지만 본인한테 맞게 맞출 수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걸 전문가라 부른다. 근데 그 전문가가 본인한테 맞춰준 거랑 다른 전문가, 더 전문성 있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를 동시에 들어보고 본인이 결정하고 판단하는 거 아니겠느냐. 왜 한쪽의 얘기만 들으세요 하면서 웃어요. 저는 왜 이렇게 오른팔잡이세요? 왼팔도 이제 쓰셔야지. 오른쪽으로만 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왼쪽 뇌도 써야지. 우리 양쪽 뇌 다 갖고 있는 거 이유 있잖아요. 한쪽 폐로만 숨 쉬실 거예요? 그래서 농담이에요. 저는 그 사람 이제 그 사람은 그래 한 번씩은 다른 사람 얘기 들어봐도 되겠구나라는 말만 심어주면 돼요. 진짜 꼭 나한테 들어야 된다가 아니라 그동안 내가 알고 있었던 내용이 맞는지 점검하는 차원에서 들어만 봐라. 근데 어머님도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이런 게 하도 유행하는 거지. 이런 게 유행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어플 같은 것에서도 볼 수 있게 비교가 되게 돼 있잖아요. 그럼 어플이 왜 나가겠어? 사람들의 수요가 왜 생겼겠어? 내가 제대로 했는지 궁금한데 못 믿어온 놈한테 검사받고 싶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다른 전문가의 이야기도 들어야 된다. 한 사람의 정답이 절대 진짜 정답일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결론, 이게 정답에 가깝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나이대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똑같이 보여드리겠다. 예시안으로 많이 가져갈게요. 한 10명 보여드리면 돼요? 웃어요 진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 거 만나고 절대 깨는 게 아니라 점검 이후에 뭐 수정이나 보완을 한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된다 하면서 자연스럽게 만나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이것도 되게 많아요. 처음 보는 사람 꼭 만나서 얘기해야 되냐? 라고 할 때,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 종아가 처음 보는 사람이 만나기 부담스럽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종아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땡땡씨는 부담 안 되셨겠냐고. 땡땡씨도 부담 되셨을 거다. 근데 땡땡씨랑 저랑 만나서 대화를 했고, 땡땡씨가 종아도 꼭 들어봐야 된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제가 전화를 드린 거다. 사람을 만났는데 부담이 되지, 당연히. 그래서 본인이 부담되지 않는 장소, 본인이 부담되지 않는 시간에, 본인이 부담되지 않는 대화를 할 거니까, 너무 저랑 만나가지고 뭔가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마라. 제가 그 거절 처리로 이번에 성에 안 좋은 사람 잡은 거잖아요. 상품 가입시킬 생각 없다. 나는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별력 있게 비교해주고 보여줄 뿐, 그걸 하는 사람은 누구? 너다. 그러니까 나를 만나서 뭔가 상품을 가입해야 된다 부담 갖지 마라. 라고 하고 나가가지고 결국은 상품 가입시키게 됐잖아요, 지금. 말하기 나름이잖아요.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 만나기 부담된다라고 하면은 나를 만나도 절대 새로운 무슨 상품을 가입하거나 해야 되지 않는다. 그런 부담 가질 거 없다 하는 건 네가 결정해서 한다. 그리고 소개시켜준 사람에 대한 진짜 유명한 말입니다. 이거는 소개시켜준 사람에 대해서 강하게 믿음을 가지고 친밀감을 계속 과시해야 돼요. 나 종아 친구예요. 나 종아 덕분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계속 이런 식으로 어필을 해야 돼. 그러면은 얘가 나를 안 만나는 거는 그 종아라는 땡땡이라는 친구를 무시하는 게 돼요. 진짜로 계속 이거 어필하면. 그래서 이 내용을 되게 강하게 과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진짜로 이거 과시해야 됩니다. 이건. 그리고 이것도 되게 많아요. 나 돈 없어. 진짜 많은 거절 처리 많았거든요. 저는 여기 똑같이 말하죠, 결국은. 거절 처리할 때 나 돈 없어라고 하면 모든 사람은 돈이 없다. 나도 돈 없어요. 근데 그렇게 계속 미루다 보면은 결국은 금융상품은 사라지고 본인은 타이밍을 놓치게 된다. 내가 만나서 상품을 가입하라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을 듣고 본인한테 맞는 게 뭐가 있구나라는 지식을 얻자는 거지. 난 그걸 통해서 데이터를 얻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당신한테 가입 권유를 하는 게 아니고 듣고 판단을 직접 하셔라. 나는 방법을 안내하는 사람이지 방법을 만들어준 사람이 아니다. 부담을 줄이면서 나를 만나서 대화만 하자. 이 정도로 끌어내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다들 이해 가십니까? 아마 원수사 출신이시거나 실제 보험 영업 해보신 분들은 지금 제가 하는 말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실 거예요. 만남이 핵심입니다. 만나기 전까지 부담을 줄이는 게 핵심인 거예요. 만나서 무언가를 할 거야 라는 걸 강조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적어놨죠. 중요한 건 일단 부담 없이 나와서 이야기를 듣게 만드는 거다. 소개 고객이든 DB 고객이든 실제로 얼굴 안 보면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이 스크립트에서 가장 재무 DB한테 많은 거절, 가장 소개 고객한테 맞는 거절, 이 세 가지였어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을 땐. 이 세 가지가 제일 많았어요. 얘도 있었다. 다른 생명보험 영업하는 데 있다. 이때는 제가 AIA 때 만든 거거든요, 이걸. 저 타사에 제 친구가 이미 잘 관리해주고 있어요. 라고 말할 때는 똑같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다른 전문가의 얘기도 들어봐야 된다. 공통적인 거예요, 사실.
아, 저 이미 많이 가입했어요나, 저 관리하고 사람이 있어야 똑같아요. 그러면 전 이렇게 말하게 됐어요. 가끔 그때. 아, 그분 저때 MDRT 뽕에 맞아있을 때라서, 아, 혹시 그분 MDRT라는 거 혹시 달성하신 분인가요? 완전 그때 워드사이스는 MDRT 뽕이 셌으니까. 아, MDRT가 뭔데요? 이게 밀리언 달러 라운드 테이블이라고, 이게 영어로 표현하면 되게 어렵잖아요. 보험 영업으로만 적어도 연에 1억 이상을 버는 사람을 말해요. 그 사람도 이제 뭐야, 왜 잘난 척해라고 속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막 이제, 그러세요? 뭐 어쩌라는 거지? 이런 말투예요, 막.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상대방 본인을 관리하는 사람도 저 정도의 급이라고 하면, 저는 그건 말 안 한다. 저에 대한 자부심이 넘칠 때라가지고. 근데, 본인이 이 정도로 보험을 하는 사람을 만나보기 쉽지 않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만나서 대화 정도 드는 거 본인한테 절대 부담 없고, 인생에 단 한 번밖에 없는 기회다. 이나해줬다니까요, 진짜. 근데 그렇게 해놓고 정말 나중에 이제 제가 MDRT 뽕이 줄어들고 나서 많이 후회했죠. 아, 왜 잘난 척했지 내가? 나 뭣도 없으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그래서 진짜 사람들한테는 자신감이 최고인 것 같아요. 그냥 처음 보는 사람한테는 나 이런 사람이니까 너 나 만나야 돼. 근데 나를 만나도 너한테 부담이 하나도 없을 거야. 왜냐면 난 너한테 뭘 강요하지 않아. 이 세 가지로 밀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재무딥이나 보장딥이나 아니면은 뭐 소개나 모든 게 저한테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날 만나야 돼. 그리고 너 만나도 절대 부담 없을걸? 이거 어필하는 건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절 처리라는 건 좀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고, 그리고 이 소개 관리 철 관련돼서는 이거 고객 보여줄 거잖아요. 자기가 되게 잘난 사람이다, 자기가 되게 멋진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사진 같은 거 꼭 넣어야 돼요. 저는 실제로 그 AIA 때 여기 이거 그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저거 홍보 대사였어요. 이때 이 레고 들고 가가지고 애기들한테 레고 조립해주고 사진 찍고 그리고 막 뉴스 실리고 이랬었어요, 당시에. 원래 이분이랑 저랑 둘 다 딱 초해년대 MDRT 달성하자마자 가가지고 이때는 살 많이 빠졌었죠. 종아 나이 때였어요, 제가. 저 나이 때. 종아보다도 어렸을 때다, 한참 26살 때인가. 그때 어떻게든 나이 많아 보이려고 막 머리 이렇게 올리고 다녔거든요. 진짜. 근데 여름 완전 더운 날이었어. 여기 풀로 다 이러고 다녔으니까. 근데 이렇게 사진을 꼭 이렇게 붙여놔요. 그러니까 내가 이러한 사람이다. 내가 사진만 보더라도 얘가 보통 인간은 아니구나. 이런 느낌 나는 거. 여러분 다 시상식에서 찍은 사진 있죠? 아니면은 시상식에 찍은 사진 없다. 저는 진짜 그랬어요. 저희 회사의 다른 분이 상 받을 때 그 상 뺏어가지고 같이 사진 찍었어요. 막 옆에서. 내가 받은 것처럼. 뭔가 그렇게 다 했어.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만들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뭐 수정하거나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딱히 강조 안 할게요. 이름 바꾸세요, 진짜. 아, 이름 바꾸셔야 돼요. 나 이거 이름 안 바꾸다 너무 많이 봤다니까. 여기 아래 내 번호까지 그대로 넣어, 진짜. 이름 제발 바꾸세요, 이거. 그리고 나는 당신한테 이 약속. 그래서 저는 고객 앞에서 이거를 읽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어떤 거까지 했냐면 얘를 전달할 때 반드시 증권으로 전달했거든요. 그래서 증권 전달할 때 그냥 주면 재미없잖아요. 여러분들 증권 전달할 때 그냥 주셨어요, 고객한테? 고객한테 만들어가지고 예쁘게 만들어서 갖다 주잖아요. 저는 그거 할 때마다 흰색 장갑 꼈어요. 흰 색깔 예식할 때 쓰는 장갑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장갑 끼고 주면서 진짜 그렇게 말했어요. 이거 하나 하시는 거 지금 4천만 원짜리, 5천만 원짜리다. 누군가한테는 되게 한 장의 종이일 수 있겠지만 저한테는 지금 외제차 한 대를 지금 본인한테 드리는 건데 이거 그냥 드릴 수 없다. 이러면서 막 장갑 끼고 막 이러고 드렸어요, 진짜. 퍼포먼스. 고객 저 그렇게 한 번 드렸을 때 어떤 어머님이 진짜요. 어떤 어머님이 제 앞에서 울었어요. 왜 갑자기 눈물을 보이시는 거야? 막 이러시길래 어머님 왜 갑자기 이랬더니 자기한테는 되게 보험이라는 게 되게 소중한 존재였대. 보험금 청구를 많이 해보신 분이에요. 돈의 가치를 아는데 자기한테 보험을 권유했던 사람들은 다 내 보험의 가치를 너무 가볍게 여긴 것 같다. 처음으로 나한테 진짜 진지하게 내 보험을 생각해준 사람이 너밖에 없었다. 그래서 막 우더라고, 진짜. 피자집에서. 감사합니다. 일단 머쓱해, 나도. 감사합니다. 그냥 단순 퍼포먼스였던데. 근데 그분이 진짜 소개 많이 해주시고 정말 계약 많이 했거든요. 한 사람한테 잠깐의 감동을 준다는 것 자체가 본인한테 어떻게 돌아올지 그 여파가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세요. 저도 그 장갑 아직도 갖고 다녀요. 지금은 이제 증권에서 보통 모바일로 받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게 많아가지고 그랬었는데 2018년도까지만 해도 전 맨날 장갑 끼고 다녔어요. 그리고 고객한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항상 선물 같이 줘야 되죠. 저는 로또 줬습니다. 로또 한 장씩. 저를 만날 때는 이제 운이 좋으니까. 저를 한 사람 만나서 운이 좋으신 거잖아요? 또 누가 알겠어요. 이거 로또 맞아가지고 저희 1등까지 하실지. 그때 되면 저한테 더 좋은 거 하나 해주세요. 되시면 대신 저는 거기에 달고 절대 지분을 갖지 않겠습니다. 저는 포기하겠습니다. 어머니 가지세요. 15억 당첨되시면 저한테 봉 하나만 더 드세요. 이러면서 갖다 드리고, 아니면 돼지 저금통 선물로 드렸네요. 돼지 저금통 옆에 막 3,000원짜리 조그만 거 있어요.
그 돼지 저금통 하나 선물로 드리면서 어머니가 이거 다 채우실 즈음에 저를 다시 보실 수 있을 거다. 물론 그 전에 무슨 일이 어머님 생기시면 반드시 찾아간다. 걱정하지 마시고 다 채울 때쯤에 그냥 지환씨 그 저쪽 다 했습니다. 얼굴 한번 봐요라고 인사 한번 해주셔라. 제가 어머님 어디 계셔도 따라가겠다. 이런 거 다 말했었죠. 실제로 그럼 돼지 저금통 다 채울 때쯤에 연락 와요, 진짜로. 그 기억에 남거든, 그게. 왜냐하면 돼지 저금통에 그냥 들었겠어요? 거기다 이지환 프리미어 MP에 뭐 막 다 적어놔요. 희망 적금 막 이러면서 다 적어놨어요. 그런 게 어필이죠. 그리고 손편지. 이렇게 하면은 유지율이 낮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했던 거예요. 이 약속. 부담 느끼지 않겠다. 소개해준 사람 얼굴에 먹칠 안 하겠다. 절대 고객을 선택의 기로에 서지 않겠다. 결국은 선택의 기로에 서지 않게 만들겠다. 그러니까 부담 안 주겠다는 소리. 그리고 반드시 고맙다. 이거 진짜 제가 지금 이거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소개를 받으셨잖아요? 소개를 받으셨으면 고객한테 반드시 어필을 하세요. 소개시켜준 애한테 야 덕분에 누구 만나가지고 잘 상담했어 고마워. 이거 꼭 말하셔야 돼요. 왜냐면 걔는 걱정하고 있다니까. 모르는 사람이랑 내 친구랑 모르는 사람이 만난 건지 어떻게 보면 나는 아는 사이지만 걔는 모르는 사람이잖아 내가. 근데 상담이 잘 끝났어. 저는 항상 그렇게 봤는데 이거 페이스북이래. 이거 뭐 그거 볼 수 없나? 카카오톡 못 보나? 최근에 제가 소개시켜줬던 고객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했었는지. 이 고객이 저한테 진짜 되게 중요한 고객이 됐거든요. 이런 식으로 상담을 다 했다 라고 하면은 상담하고 나서 반드시 좋은 인연 소개시켜줘서 감사하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의 피드백까지 같이 찍어서 보내주는 거예요. 얘도 이거 하자마자 얘는 아무 카톡 안 와있죠? 전화 왔어요, 얘는. 바로 전화해서 저희 언니예요. 잘해주셔야 돼요. 이러면서 전화 왔어요. 이건 예의야. 소개를 시켜준 사람에 대한 예의야. 일요일날 갑자기 뜬금없이 이 카톡 하나만 보내더라도 애는 그래도 내가 소개시켜준 사람이 뭔가 잘 만나가지고 그 언니도 나한테 다행히 무슨 이 남자가 뭐 이상한 사람이구나 이런 소리 안 했구나. 고마운 행동과 고마운 걸 잘 받았구나. 그리고 이렇게 말해놓으면 방금 전에 소개해주셨던 분도 기분이 좋지만 소개받았던 방금 김누리님이라는 분 있잖아요. 카톡 보냈던 저분도 자기 소개자한테 말한다니까. 야 가람아 만나봤는데 그분 되게 잘해주시더라. 고맙더라. 진짜 이거 하고 나면은 그 가람씨한테 또 소개가 나와요. 반드시 나와요. 반드시. 또 소개받았어요. 심지어. 바로 계약했고. 그래서 저는 그 사람과의 인연을 반드시 소중하게 간직하겠다. 이 약속을 고객 앞에서 읽었어요. 소개자 앞에서. 그 전달 다 하면서 저는 앞으로 약속을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여기다 흰 색깔 장갑 끼고 읽었다니까. 네, 5가지 약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약속은 5가지 약속이 아니고 마지막 좀 완전 파란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마지막 약속은 손 잡고 얘기했어요.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 읽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애 얼굴 씨빨개져. 그냥 카페에서 이게 뭐 하는 짓거리냐고. 나도 알아. 근데 왜 진짜 읽었어요. 엄청 뻔뻔하게.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할 때 고객님한테 손 내밀고 이제 코로나 때 이렇게 손 쳤죠 그냥. 손 내밀고 저는 고객님과 소개자와의 인연을 반드시 소중하게 간직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한테 소개해주시는 모든 인원들은 다 이렇게 할 거예요. 라고 하니까 고객들이 이제 그러더라고. 그러면 설마 소개 받을 때마다 저한테 와서 이러실 거예요? 이러더라고. 희망하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웃었죠. 그리고 이렇게 시상식에 올라가는 사진 같은 거 이렇게 해서 올리고. 이게 인카였나? 이게 이거 리치엔코였던 것 같은데? 그리고 이건 스크립트 같은 거는 고객한테 읽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읽어보라고 하고, 그 자리에서 전화를 시킵니다. 그럼 저는 이 내용대로 읽으라 그래요. 저번에 말했었던 내용이지만 이대로 읽으라 그러면은 고객들이 읽겠어요? 엄청 막 화려하게, 아니, 땡땡아, 너 이거 모르지? 막 이러면서 이러겠어요? 진짜, 안녕, 친구야? 갑자기 이런다니까? 잘 친한데, 야, 뭐해? 이러다가, 안녕, 종아야? 이지환이라고? 내 친한 지인 중에서 아로테시. 딱 여기까지만 읽으면 애들이 옆에, 뭐 하는 거야? 이래요. 다 들려, 나는. 그래서 난 여기까지는 반드시 읽으라고 해. 어떻게든 읽으라 그래. 그럼 걔가 이제 딱딱하더라. 뭐 하는 거냐고. 아니, 너 뭐야? 무슨 사이비 종교야? 뭐야? 막 얘기 들어. 근데 이쯤에 되면, 그래서 이게 뭐 하는 건데? 애가 이렇게 말해요. 그럼 그때 핸드폰을 뺏어요, 저는. 저번에 말했었죠. 핸드폰 뺏어가지고, 방금 말한 자산관리사 접니다. 이러면 그 사람도 이제 벙쪄. 왜냐면 욕하려고 그랬거든, 방금까지만 해도. 그래서, 네, 누구시라고요? 네, 방금 전에 말했던 사회초년생들 저축 효율적으로 관리해주는 자산관리사가 접니다. 지금 방금 전에 뭐 하는지 궁금하시죠? 네, 궁금했는데요. 이제 저를 만나는 과정 중에 하나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러면서 겁나 뻔뻔하게 바로 티했다니까요. 진짜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이 내용까지만 했죠. 야, 진짜 마침 옆에 계신데 전화 한 번만 받아봐봐. 그냥 넘기라고 하고 막. 그렇게 했었어요, 실제로. 그 자리에서. 근데 저 진짜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소개 영업으로 3W 이어 나갔던 거예요. 아마 그 보험 영업 하시고 오래 해보신 분들일수도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짓거리인지 아실 거예요. 근데 전 저걸 했습니다,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개에 관련돼서 여러분한테 어필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애들한테 옛날엔 여기까지만 줬었거든요. 근데 애들이 그럼 이렇게 소개해준 사람이 얼마나 되는데요? 라고 했을 때 이제 소개관리처를 꺼내가지고 막 넘기고 이랬는데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소개관리처이 너무 두꺼워져서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들고 다니기가 힘들더라고. 그래서 아래에 사진으로 대체했습니다. 실제로 진짜 제 고객들이요. 아직까지 전부 다 고객이에요. 한 명도 철회한 사람이 없어요. 이 애들 중에. 심지어 저희 친누나도 있네요. 여기 내 얼굴 나와 있다고 애들이 이거 내 얼굴 나와 있는데 애들 그대로 쓰더라고요. 여러분들 이거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하세요. 네.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해주세요. 얘가 제 옛날 팀원. 제 팀원. 저한테 가입하고 팀원 됐고. 이거 하나 꿀팁 드리자면 이 남자애가 저보다 나이가 2살 많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어머님 나이대나 아니면은 저기 40대 이상이시면 크게 상관없겠지만 20대, 30대인 우리한테는 이건 어필해야 됩니다. 우리보다 나이 많은 고객이 나올 수 있거든? 그럼 반드시 너는 그 사람이랑 동갑인 거야. 나보다 88년생이에요, 저 사람. 근데 아직까지도 내가 그 사람 친구인 줄 알아요, 저 사람은. 그래서, 주원, 술 한잔 할까? 그럴까? 난 2살 많은 사람한테 지금 2년 내내 반말하고 있어. 나 쟤한테 소개받은 사람들도 다 내 친구예요, 그냥. 나만 불편할 뿐이지. 걔는 모르잖아. 정말 그 앞에 주민등록증 까라고 하겠어요. 그런 일이 생기면 이제 나만 죽어나겠죠. 하지만 지금까지는 저는 다 친구입니다. 나이가 어려 보인다는 게 약간 그 사람들한테 얕잡아 보일 수 있는 그게 되더라고. 그래서 저는 무조건 제가 형 아니면은 오빠 아니면은 친구입니다. 참고로 아까 이 친구가 소개시킨 애가 얘예요. 둘 다 88년생인데 저한테 친구입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네. 그 이상의, 그러니까 2살보다 더 많게 친구할 만큼의 그 연령은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어요. 저 86년생도 있었어요. 저보다 4살 많은 사람. 그런 친구 아니고? 친구 아니고 그 사람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형님이라고 부르는데 이거 너무 액면가가 너무 차이가 나가지고 네, 형님인데 대신 그분한테는 그렇게 말했어요. 그 형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한테 와가지고 얘기해봐. 그러니까 약간 형 해봐. 동생 얘기 들어줄게. 이런 느낌으로 나오시길래 저한테 동생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저 여기서 일 8년 그때 막 업그레이드 하잖아요. 저 여기서 일 8년 9년 했던 전문가라고. 전문가 앞에서 변호사나 의사 앞에서도 동생 한번 나 좀 진찰해봐. 이렇게 하세요. 저도 사자 들어가는 직업입니다. 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제 얘기 제대로 들으세요, 형님. 형님이라고 해드린 겁니다, 지금. 이러면서 엄청 알고 있죠. 그리고 저도 이제 얘기할 때 클라이언트님 이렇게 했죠, 그때. 저희는 대대학적으로 연령들이 좀 낮잖아요. 저희 기준에서는. 네. 그러면 프로듀서도 좀 취하면 좀. 진짜 그럴 때는 그냥 전문가 플러스 누나야. 전문가 플러스 누나야. 그리고 제가 아는 상담 잘하는 사람들 한 40대, 50대 되시는 상담 잘하는 분들 중에 엄마라 불러 이런 사람 진짜 많았어요. 누나야, 누나. 진짜 언니라고 불러. 이게 제일 많았어요. 친밀감 과시하는 것도 맞아요. 그것도 있어야 돼요. 뻔뻔해야 된다니까, 진짜. 그런 거 잘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 나 그런 거 잘 못하겠는데 어떻게 처음 보는 사람한테 그래요? 그러면은 어차피 전 마인드를 반대로 바꿔요. 어차피 처음 본 사람인데 왜 못해요? 처음 본 사람이 다시 안 볼 사람 아니야? 다시 안 볼 사람 앞에서 우등 까고 춤을 춰도 상관없는 거야. 얘가 날 기억하겠어? 미친놈으로 알겠지? 무슨 상관이야. 난 다시 볼 사람도 아닌데. 계약이 나오면 그때부터 다시 이미지를 좀 고쳐야죠. 전 계약이 나오면 바꿉니다. 아까 가니까 앞에서 화내고 이러다가 계약 나오고 나면 네, 갑자기 신중해져요, 사람이. 그게 영업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 이런 영업했을 때 당시에 이렇게 소개받은 사람들 자료를 다 이렇게 모아놔요. 저 이런 사진이 진짜 많아요, 저는. 지금 얘네를 단순하게 넣기 귀찮아가지고 이렇게 적게 넣은 거지. 이거 제발 여기 이름 고치세요. 이거 가지고 애들 얘기 많이 나오던데. 제가 이렇게 고치다가 힘들어가지고. 그리고 이건 종아나 모든 분들한테 그냥 꿀팁으로 드리는 건데, 그 사람이 계약이 완료가 됐고 승낙이 났어요. 그럼 그분들한테 승낙 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이 정도 카톡 정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전화 정도? 근데 안 하더라, 다들. 전 이거 꼭 하거든요. 계약이 승낙 완료되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러면서 막 얘기해줘야 되잖아요. 안 해. 아니, 그거 예의 아니에요? 그 사람은 엄청나게 많은 돈을 나름 투자를 한 건데 왜 그 계약이 승낙된데 고맙다는 말도 안 해. 그것도 당일날 그 시간에 우리한테 카톡으로 오잖아. 이거 꼭 하셔야 돼요, 다들. 이미 하고 계실 거지만. 종아는 처음이니까 미리 말해준 거야. 계약 승낙되면 고객한테 꼭 고맙다고 말하고 그때 소개 어필하면 또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객 관련돼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자료를 받다 보면은 아이고 왜 이래 이거. 그러면은 많이 받았습니다. 저 이런 사진이 진짜 저한테 농담 아니고 한 200장은 있는 것 같아요. 저 지금 카톡에 이 핸드폰에 필요하시다고 하면은 다 해서 보내드릴 텐데 이름 지우셔서 쓰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소개해달라는 친구 이렇게 해가지고 받았으면은
네, 이 친구 실제로 얘는 정말 참 재밌는 아이긴 한데 얘 통해서 소개받은 사람들이 정상적인 애가 없었어요. 어떻게 한 명은 사이비 종교 교주였어요, 진짜로. 아니, 자기가 사이비 종교인지 몰라요. 선교라고 아세요? 선교라는 직업이 있는 거 알아? 저 처음 들었어요. 심지어 내가 강남구청 살았을 텐데 강남구청에서 내려오다가 선교라는 무슨 게 있더라고. 단군 할아버지를 모시는 무슨 무술신앙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사이비 종교는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 근데 그분이 하는 행동은 정말 사이비 교주 같았어요. 인사할 때도 뭐 어떻게 하더라? 이러고 인사하던데? 뭐 하시는 거지? 그래서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별별별 직업 다 봅니다. 혹시 여기 선교 뭐 관련된 분 없으시죠? 정말 별별 관련된 분 많이 봤는데 소개해줬던 사람들은 전부 계약이 다 들어갔던 것 같아요. 소개해줬던 사람 중에 계약이 안 들어갔던 거는 직업이 갑자기 사라진 경우 빼고는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개관리처를 만들어서 가지고 다니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간단하게만 강의를 해드릴 건데 적으실 수 있으면 적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상담을 할 때 항상 고객 앞에 있는 사람의 눈치를 보는 방법을 가르치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 이 강의를 할 때 너무 다 지식에 대한 것만 강의를 한 거야. 여기 뭐 신입분들이야 당연히 모르는 거니까 그렇다 치고 경력자분들은 내가 장담한데 100% 압니다. 경력자분들 자기도 모르게 아마 배운 적은 없을 거예요. 교육을 받으신 적은 없겠지만 몸으로 이미 체득하고 계실걸? 앞에 고객이 있어요. 이거 종아한테 얘기했던 거다. 앞에 고객이 있어요. 그리고 고객이 이렇게 나를 보고 앉아야 돼. 그러면은 내가 고객을 바라보는 쪽에 창문이 있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고객이 날 바라보는 쪽에 창문이 있는 게 좋을까요? 만약에 2층을 상담한다면. 내가 바라보는 그 창문이 고객은 문 벽이는 그렇죠. 내가 여기 있고 고객이 뭐 여기 있어요. 여기가 이렇게 벽이에요. 그러면은 고객이 나를 바라볼 땐 뒤에 항상 벽이 있어야 돼요. 이거 너무 기본적인 센스 아니에요? 다른 데로 시선이 가버릴 수 있잖아. 근데 제가 신입 때 애들 쪼개나고 나가면은 애들이 자리를 진짜 무슨 널찍하고 좋은 자리 알아. 그건 나도 좋은 거 알아. 근데 누가 보더라도 한가운데야. 시끄럽지 않겠어? 구석탱이를 선호하는 게 내가 무슨 소심한 인간이라서가 아니에요. 이 상담을 했을 때 고객이 나한테 오는 거. 고객이 나한테 시선. 그러니까 이것도 반향이라고 부르거든요. 요즘에 우영우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고객이 나를 따라하게 하는. 나의 행동을 하나하나 따라할 수 있게 하는. 고객이 내 얘기를 반향해서 들으려면은 뒤에 벽이 있는 게 맞아요. 다른 데로 시선이나 목소리가 팔리면 안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반드시 고객을 상담할 때는 내 뒤에 벽이 있어야 된다. 이건 외우세요, 진짜. 이거는 그냥 뭐야, 이거. 뭐죠? 이건 기초입니다, 기초. 이건 진짜 무조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고객이랑 상담을 할 때 이 고객이 나한테 집중하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파악을 못 하더라고요, 다들. 고객이 나한테 집중하는지 안 하는지를 볼 수 있으려면은 세 가지를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앉은 자세. 그럼 앉은 자세 있잖아요. 다들 보통 앉아서 한다고 하면은 고객 여기 의자가 여기 식탁이 있어요. 이게 있으면은 보통 고객이 자기 관심 있는 사람은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진짜. 근데 관심 없고 이 내용이 부담된다? 다 이러고 있어요. 다 막, 아니면은 이번에 토요일날 같이 상담했었을 때 그 남자분은 자세가 역대급이었습니다. 나 미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기억나니 너? 이러고 있더라고. 진짜 저러고 있더라고. 팔 짚고 이러고 있더라고. 핸드폰 보면서. 예, 말하세요. 근데 걔 끝날 때 자세 어떻게 되는지 기억나? 끝날 때 자세 이러고 있었어요. 제가 너무 예의 없길래 뭐라고 하려다가 걔 옆에 종아가 있잖아요, 또. 그래서 종아 있는데 또 분위기가 험악하게 만들면 안 되니까 그냥 너는 지식으로 조져야겠다. 그래서 막 삼성전자의 어필이 겁나 강하길래 그래서 막 지식으로 진짜 박살을 냈습니다. 진짜 개박살을 내놨어요. 걔는 뭐라 말도 못 꺼낼 만큼.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거 혹시 모르세요? 라고 하니까 이제 자기가 나보다 나이도 많은 거 알고 있으니까 예, 경청해서 듣겠습니다. 더 경청해서 들으셔야 될걸? 지금 이거 기억 못 하실 텐데. 엄청 혼냈어요, 진짜 솔직히 말하면. 분위기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뿐이지 혼냈어요, 그 사람을. 말로 그냥 계속 때린 거야, 내가. 그랬더니 마지막에는 이제 오늘 아침에 저한테 엄청 예의 바르게 카톡 왔거든요. 후기도 남겼어요. 뭐라 남겼더라, 후기를? 엄청 예의 바르게 남겼는데? 그러니까 얘는 이런 데도 좀 맞아야 돼요, 진짜 말로. 진짜 말로 맞아야 돼. 얘는 진짜 나한테 좀 맞았어요. 뭐라 하더라? 이렇게. 이지환님 재정 강의 이러면서 후기 남겼다니까, 얘가. 아침에. 그리고 자기 일정 조율해야 되는데 정말 죄송한데 일정 조율해달라고. 이런 거예요. 처음에는 막 자기가 지가 갑인 줄 알고 나보다 많이 알겠어 싶었는데 내가 니보다 많이 하니까 얘는 좀 다른데? 그래서 태도가 안 좋은 애들은 보여요. 진짜 자세에서 보여. 걔는 좀 역대급이었던 거고 태도가 안 좋은 애들은 보통 팔짱 끼거나 아니면은 핸드폰을 손에 쥐고 있거나 이런 애들이에요. 저는 핸드폰을 손에 쥐고 있는 애들 웬만하면 다 핸드폰 내려놓으라고요. 대놓고 말했잖아요, 그때도.
핸드폰 그만 보시라고. 옆에 있는 사람 집중 안 되니까. 저 이런 거 말로 대놓고 하거든요. 눈치 보면서 어떡하지, 핸드폰 저거 보면 안 되는데. 전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야, 핸드폰 내려놓고 듣든가 아니면 나가든가. 전 진짜 그렇게 말해요. 화나면. 보통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는 걔가 정말 예의가 없는 애인 거예요. 보통 이렇게까지 잘 안 하죠. 그때 걔한테도 그렇게 안 했잖아, 그래도. 근데 두 번째 경우가 있어요. 시계를 봅니다. 제가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책은 여러분들 한 번씩 읽으시면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책인데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보면은 사람을 설득할 때 어떤 게 필요하다는 게 나와요. 보면은 사람을 설득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 눈. 그 사람의 눈을 피하면 안 돼요. 눈 피하는 사람들이 지는 거예요. 아니, 이거 뭐 그냥 동물의 항목에도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사람의 눈을 피하면 끝난다니까? 절대 눈 피하지 마세요. 근데 눈을 이렇게 막 째려보고 있으면 고객이 부담을 느끼니까 고객과 자료를 왔다 갔다 하는데 고객이 나한테 질문을 할 때는 반드시 내 눈을 쳐다봐요. 그때 눈 피하면 안 돼요. 그럼 지는 거예요. 고객이 나한테 뭔가 질문을 할 때는 진짜로 그 눈 피하면 안 돼요. 아, 그건요,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나는 고객의 눈을 안 피하는데 고객은 나를 이렇게 쳐다보는 게 부담이잖아, 나도. 그걸 해줘야 할 수 있는 방법이 손짓. 그래서 저는 손 제스처가 진짜 많은 사람이에요. 아니, 뭐 말로만 안 해도 아시지 않아요? 전 상담하다 보면 손 제스처가 진짜 많아요. 고객은 내 손에 눈이 팔려. 근데 나는 고객을 보고 있어. 난 지지 않아요, 그래서. 말싸움에서. 네, 손을 쫓아다니는 거야. 일부러 막 이렇게 하잖아요, 과장되게. 보셨잖아요, 옆에서 어떻게 하는지. 진짜 그렇게 해요. 네? 그만큼 고객이, 이 상담이 재밌구나, 라고 하려면 뭔가 액션이 있어야 돼요. 눈은 피하지 않고, 손짓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고, 세 번째가 그거. 자세가 앞으로 좀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다. 이 세 가지가 완벽하게 조합이 되면 절대 상담 실패 안 합니다. 내용이 아무리 구려도 상담 실패 잘 안 하던데요? 그렇게 하면? 이거 제가 왜 확실하게 아냐면, 이러면 안 돼, 하면 안 되는, 이거 녹화되는 건데? 하면 안 되는 말이긴 하지만, 술을 많이 마시고, 다음날에 상담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요즘엔 또 마스크를 끼면 술 냄새가 안 나잖아요. 상담을 하다 보면은, 내가 말하는 게 나도 혀가 약간 꼬이는 거야. 얘도 이제 말할 때, 왜? 이러면서 듣고 있어. 근데 이 상담이 결국은 성공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게, 아까 말했던 세 가지 원칙을 지켰어요. 자세, 그리고 눈, 그리고 손짓. 이 세 가지의 원칙을 지키게 되면 상담 내용이 뭔 내용인지 몰라도 마지막에 보면 나 좋은 거 들은 것 같으니까 결국 기억에 남아요. 진짜예요. 많이 해봤습니다. 약간 거의 무슨 취권 마냥 술 마시고 사는 거. 여러분 절대 하지 마세요, 진짜. 나도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몰라요, 그때 되면. 하지만 방금 전에 세 가지 꼭 아셔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절대 고객이 하면 안 되는 거. 자세야 어쩌고저쩌고 이런 건 당연한 거지만 고객이 이 행동을 할 때는 당신의 상담이 재미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상담이 지루해진 거예요. 이 세 가지 행동은 절대 하게 만들면 안 돼요. 첫 번째가 고객이 하품하는 거. 이건 뭐 당연한 거잖아요. 상식이잖아. 근데 두 번째가 고객의 핸드폰 만지는 거. 고객 핸드폰 만지게 두면 안 됩니다. 그때 그 사람은 핸드폰 계속 만지고 있길래 제가 대놓고 뭐라 했는데 나중에 저한테 막 약간 깜짝 놀랐는지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지금 적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제가 펜 빌려드릴 테니까 펜으로 쓰세요. 이랬거든요. 핸드폰을 만지게 두는 직업은 딱 하나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핸드폰을 만질 수밖에 없는 직업이 있어요. 군인 같은. 군인들은 핸드폰을 안 만지면 나중에 난리가 나거든요. 너 왜 전화 안 됐어? 방금 위험한 상황인데 막 이런 게 오니까 군인이라는 직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핸드폰 못 만지게 덮어버려요. 저 일부러. 그리고 세 번째가 아까 말했던 고객들이 시계 보게 만드는 거. 시계 보면 재미없는 거거든. 지루한 거거든. 이 세 가지는 절대 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는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는 뭐 자리를 내 뒤에 벽을 돌아. 이건 뭐 상식이니까 패스할게요. 첫 번째는 눈 쳐다보기. 두 번째는 손짓 발짓 많이 하는 거. 발짓까지는 아니지만 손짓. 네, 저는 발짓도 해요 가끔씩. 이거 모르시냐고요? 이러면서. 진짜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세가 앞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자세.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럼 고객도 재미가 있으면 나처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고객이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첫 번째는 폰, 두 번째 하품, 세 번째 시계. 이 세 가지는 못 보게 하세요. 이렇게만 하더라도 기초적인 상담의 기본은 된 겁니다. 기본. 가장 기본.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설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그 방법은 제가 강의를 따로 만들어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거 제가 안 그래도 만들고 있거든요. 종아나 애들 주려고. 기본적인 설득의 심리학의 방법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100만 원을 지금 최근에 오늘 100만 원 누구셨죠? 소영애프님이시죠? 그 연금. 100만 원 얘기 나왔죠? 그러면 그분한테 100만 원짜리만 딱 들고 가면 되느냐? 아니에요. 그분한테는 200, 150, 100 이렇게 들고 가야 돼요. 너무 금액이 크다 싶으면 25단위로 150, 125, 100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보여주잖아요? 그럼 고객은 웬만하면 중간 거 아니면 제일 낮은 걸 골라. 근데 100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웬만하면 100 하지 않을까요? 누가 알겠어요? 갑자기 125를 고르지.
하지만 절대 150은 안 골라요. 그래서 항상 상중하를 나눠서 가져가면 적어도 하 아니면 중까지도 해요. 그러니까 절대로 막 100을 원한다니까 100만 가져가야지 그건 바보입니다. 제가 왜 괜히 한 개 회사가 아니라 여러 가지로 회사 다 나눠서 뽑으라고 했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가져가서 저는 어차피 받을 건 정해져 있어요. 저는 오늘 가서 어필은 그걸로 할 겁니다. 근데 미리 혹시나를 대비해서 준비만 4-5개 시켰죠. 제가 4-5개 준비하신 거죠. 그 정도 일부러 한 거예요. 어떤 회사를 할지도 아직 몰라요. 가서 얘기를 해봐야 되겠지만 고객한테 선택권을 주되 고객이 고르고 싶은 게 내가 고르고 싶은 게 고객이 고르고 싶은 게 되게, 나는 이 금액이 크다고 생각하겠지만 고객한테는 약해 보이게, 적어 보이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일단 이런 설득 방식이나 이런 그 화법 제한 대신 이런 좀 제한하는 그런 것도 여러분들한테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부장님하고 대화를 해가지고 제가 강의를 몇 가지를 만들 겁니다. 제가 만들지 아니면 여기 저희 강사들이 같이 만들지 모르겠지만 일단 TA 교육, 전화가 너무 약하신 것 같아요, 다들. 네, 원수사 출신 분들 전화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저희 신입 때는 약하거든요. 전화 좀 익숙하게 해야 되고, 두 번째 거절 처리가 없어요. 거절 처리 방법을 잘 모르시더라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보험의 거절 처리가 아니라 재무 상담이나 이런 거 할 때 거절 처리. 요즘 애들의 거절 처리가 진짜 말도 안 되는 게 많아요. 진짜로. 갑자기 막 엄마가 부르셔서 가야 될 거 이런 애들 많아요. 근데 엄마가 부르는데 어떻게 가야지 뭐 어떻게. 저는 그래서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지부터 물어봐요. 항상. 실제 상담할 때도 물어봤었죠, 그거. 그리고 또 세 번째로 거절 처리 괴랄을 했던 게 뭐였더라? 그러니까 뭐가 너무 많아. 거절 처리를 하는 방법이 너무 많아. 근데 이런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다요. 왜냐면 그런 것들은 몸으로 겪어야지만 아는 거라서 내가 미리 알고 가면 대처가 되는데 모르고 가면 아프거든. 그래서 좀 여러분들의 결론은 자율성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몇 가지 추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까지 하게 될 거고, 오늘 했었던 강의 관련돼서는 소개관리 이거 마지막으로 이것만 보여주고 끝낼게요. 이거 사용하는 방법. 이건 제가 말했었었는데 못 들으신 분이 계셔가지고 다시 한 번만 강조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소개관리 내용이에요 라고 말하시면 안 돼요. 이 내용은 고객한테 반드시 상담이 끝나고 나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의 입장에선 그거예요. 아니 나는 상담을 무료로 했잖아. 난 남는 게 뭐야? 나한테 돈으로 남는 게 없잖아. 이거라도 써줘. 이거 너가 써줘야 돼. 왜? 난 FA고 우리 팀장 있고 우리 지점장 있단 말이야. 이거 우리 지점장한테 제출해야 되는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럼 야 너 이거 제출해야 되는 거라니까 이거 대충 적어주면 안 돼. 그럼 애들 진짜 열심히 적어줘요. 그리고 야 5명 다 채워줘야 돼. 이거 제출해야 되는 거라니까? 그럼 적어줘요. 물론 애들이 이제 막 5명까지는 없는데? 그럼 핸드폰을 볼까? 그래서 저는 보는 거죠. 근데 이 내용을 받을 때 이거는 나에 대한 평가서다라고 말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원래 이 내용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바꿔놓은 거예요. 일부러. 그리고 이거 의외로 중요합니다. 대부분 애들이 뭐겠어요? 다 이거겠죠? 재정 안정 또는 뭐 투자 자금 마련 이런 식으로 적겠죠? 근데 여기에서 애들한테 그냥 두면은 애들이 갑자기 여기 막 이런 걸 체크할 때가 있어요. 여기서 갑자기 막 가족 건강 이런 걸 체크할 때가 있어요. 그럼 물어볼 수 있잖아. 건덕지를. 혹시 뭐 부모님이 몸이 안 좋으셔? 아버지가 좀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건강 관련돼가지고 관심이 많아요. 그래? 그럼 보험 체크도 한번 할까? 이번에 가서 여자애한테 이거 했잖아요, 제가. 보험 관련돼서는 얘는 관심도 없었잖아요. 근데 이거 가져가지고 이거 하나 쓰다가 그래? 그럼 가족 건강 체크를 했네? 혹시 몸이 안 좋니? 저 어머니가 몸이 안 좋으신데 제가 실비밖에 없어가지고 엄마한테 실비 물려받아야 되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그것도 체크할까? 네. 그 자리에서 그냥 꺼내고 이따가 그 메리츠 그거 한 번만 해보자. 이거 한 거예요. 이거에서 걔가 보험을 가입할지 안 할지가 나옵니다. 이런 거 체크하시는 거 센스 있게 하시고, 이거 뭐 굳이 안 적을게요. 예. 뭐 순번이나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이름, 성별, 연령, 회사명, 휴대폰, 근무관계, 관계 의외로 중요합니다. 이 내용을 다 따라서 적어야 돼요. 그리고 미혼, 기혼이 있는 이유는 기혼자면 땡큐잖아요. 저희한테는. 기혼자면 한 개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알아야겠죠. 특히 여기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다고 하면은 저는 의외로 회사명, 사명을 적으라고 하진 않아요. 직업을 적으라고 합니다. 이번에 그 여자애가 적어줬던 애는 마케터였어요. 마케터. 왜냐면 지가 마케터예요. 근데 마케터라는 직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아세요?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을걸? 그러면은 저는 이거, 얘 무슨 일을 하네? 마케터라고 하네? 그럼 회사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혹시 이 직업 알고 계신 분? 이러면서. 걔한테 그냥 뭐 들어갔어요? 오케이, 뭐 들어갔는데? 뭐에 관심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 이런 거 물어보고 다음번에 만나면 내가 이길 수 있다니까? 근데 이런 거 모르고 그냥 단순 사무직 이렇게 적으면 세상에 사무직이 한두 개도 아니고 어떤 사무직인지 적어주세요. 난 이렇게 말해요.
또는 회사 명을 적으라 그러면은 뭐 삼성생명, 아니, 삼성전자, 뭐 현대자동차 이런 식으로 적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는 경험이 많아서 현대자동차 해놓고 여기다가 남영 이렇게 하면 아 이거 현대자동차 남영 연구소에서 일하는구나 이런 거 알아요. 하도 많이 그런 거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게 만약에 없을 수 있으니까 저거 보고 나서 지점장한테 진짜 갖다 주세요. 얘는 어떻게 상담해야 될까 물어보세요. 그래야 알려드리니까. 자, 일단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할 거고요. 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아마 어려우신 거 많을 거고 점점 더 배워야 될 게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거 어렵거나 배워야 될 때 여러분들이 최우선으로 찾아가야 되는 건 제가 아닙니다. 이 상담의 강사는 저지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어려우신 상황이 되게 되면 가장 먼저 따라가야 되는 건 당연히 지점장 본부장이에요. 본인의 지점장 본부장. 왜냐면 본인 지점장 본부장 이거 이미 다 해본 사람이에요. 당연히. 안 해본 사람들이 강의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관련된 피드백을 전부 다 줄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 언제든 오셔도 되지만 저한테 오기 전에 먼저 지점장 한번 찍고 오시는 게 맞아요. 그게 예의이기도 하고 순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지점장님이 알려주시는 내용과 내가 알려주신 내용이 아주 약간이라도 다를 수 있어요. 그럼 둘 중에서 나한테 맞는 게 뭔지를 고민하고 내가 고를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저한테 질문하신 내용을 똑같이 다른 지점장한테 해보세요. 그럼 그 지점장이 말하는 게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나한테 맞는 걸 찾아서 하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나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무조건 지점장이 정답이 아니에요. 무조건 본부장이 정답이 아니에요. 하지만 본부장이 웬만하면 정답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스타일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만든 화법 여러분 그대로 쓸 수 있어요? 아니 솔직히 제가 장담하는데 제가 만든 화법 그대로 쓰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여기. 본부장님이 만든 화법 그대로 쓰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저조차도 본부장님 화법을 제가 바꿨어요. 내 스타일로. 준용이 쓰는 화법? 어려워요. 여러분 함부로 다 못 써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맞는 화법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소리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써먹기 편하거든. 저는 상담을 쉽게 만들기 위해서 장단점 비교 정도를 만들었습니다. 준용이는 역사예요. 막 본부장님은 완전 엄청난 아시죠? 투자에 관련된 기법부터 다 나와. 마치 솔직히 이건 본부장님 화법은 들으면은 몰라요. 애들은. 근데 그냥 이 사람이 너무 잘하니까 믿을만 하구나. 이 사람만 믿고 따라가야지가 돼요. 저는 얘한테 하나하나 이해할 때까지 설명하는 타입이라서 설명이 다 되고 나면 애들은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보게 만들어요. 저는 지금까지 이번에도 그랬어요. 그럼 저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저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 이 말 나오고 나서 계약 안 나온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저는. 그래서 토요일날이래. 그 금요일날이었나 우리? 금요일날 같이 상담했을 때도 그 말이 나오고 나서 기분이 좋았어요. 아 계약 나오겠구나. 네, 오늘 점심에 좀 이따 지금 전화해야 되네. 전화해가지고 이제 계약 뭐 받을지 이제 얘기할 거고요. 그리고 용현지점장님 화법 같은 경우에는 쭉 말하시고 나면은 고객이 먼저 물어봐요. 그 사람한테. 아, 이게 좋다는 거네요? 이런 방법을 해야 된다는 거네요? 그럼 이거 하는 방법만 알려주시면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자만의 화법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맞는 화법을 살려면 다 물어보세요, 일단.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 맞는 거 찾고 내 스타일을 고치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